안녕하세요. 유성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사 현재 시제 직설법에서 수동태 그리고 중간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는 오동사 그리고 에이미 동사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오동사 같은 경우는요, 영어의 일반 동사 개념이었어요. 보통 행동하는 모든 동사들. 에이미 동사는요,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개념이었죠. 그래서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였습니다. 동사는 어미 변화를 할 때 크게 5가지 기준으로 어미 변화를 한다고 했어요. 인, 수, 시, 태, 법. 우리는 지난 시간 시제는 제1시제, 제2시제로 나뉜다고 했죠. 제1시제에서 우리는 현재, 그리고 능동태, 그리고 직설법에서 오동사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능동태 직설법 가운데서 우리가 인칭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어미 변화를 함께 공부했었죠. 오늘은 현재 수동태 그리고 중간태 직설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제의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직설법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미래 시제의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직설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 그리고 제2시제 미완료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직설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할 거고, 그리고 과거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직설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 완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현재 시제 능동태 직설법 어미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수 1인칭 단수 어미 변화 5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오메가 5 앞에까지가 어근이라고 했었죠. 자, 옆에 이렇게 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리오라는 동사예요. 리오라는 동사 오메가 앞에까지가 어근이었다. 어근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렇죠. 안 움직여요. 그는 움직이지 않고 뒤에 어미만 변화를 했었죠. 그래서 OSA 오멘 에떼 우신이라는 이 어미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 어근 뒤에 이렇게 붙여만 주시면 리오 하면 1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나는 풀고 있다. 리에이스 하면 2인칭 단수라서 너는 풀다. 리에이 그는 풀다. 리오멘 우리는 풀다. 리에떼 너희는 풀다. 리우시 해서 그들은 풀다 라는 뜻이 되어온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에 나시라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능동태 어미 변화 O, 에이스, A, 오멘, 에떼, 우씬 이었어요. 수동태, 중간태, 현재 시제 직설법, 수동태, 중간태는 감사하게도
어미 변화가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동태, 중간태, 어미 변화가 같아요. 1인칭 단수가 오마이라는 어미 변화를 합니다. 오마이. 그래서 어근 리에 오마이라고 붙이면은요, 수동태일 때는 나는 뭐뭐에 의해서 풀린다. 중간태일 경우에는 나는 나를 위해서 직접 푼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수동태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능동태는 내가 직접 행동을 하는 거고요. 자, 수동태, 중간태, 어미 변화, 오마이, 에타이, 오메사, 에스테, 온타이. 그래서 이 어근 리에 붙이면 리, 오마이, 리, 리, 에타이, 리, 오메사, 리, 에스테, 리, 온타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수동태일 경우에는 나는 뭐뭐에 의해서 풀린다. 너는 뭐뭐에 의해서 풀린다. 그는 뭐뭐에 의해서 풀린다. 우리는 뭐뭐에 의해서 풀린다. 너희는 뭐뭐에 의해서 풀린다. 그들은 뭐뭐에 의해서 풀린다. 중간태는 이렇게 변화를 하고요. 자, 먼저 중간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간태. 중간태라는 것은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푸는 거예요. 직접. 그렇다면은 이 어미 변화가 중간태와 수동태가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네. 이 지금 동사가 중간태인지 또는 수동태인지 이 판단은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 13절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박사들이 돌아간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가서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기다려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중간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다. 자,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나, 코, 레, 산, 톤, 데, 아우, 톤, 이, 두.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 나왔죠? 앙겔로스, 퀴리, 우. 자, 파이네타이, 파이네타이. 앙겔로스 퀴리오 파이네타이. 지금 이것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라는 문장이에요. 자, 한번 하나하나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그렇죠. 명사예요. 명사, 남성, 단수 축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을 하면 천사가, 천사는, 자, 어떤 천사예요? 퀴리우, 명사, 남성, 단수, 속격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파이네타이라는 동사입니다. 파이네타이.
파이네타이라는 동사는요, 기본형이 현재 시제 능동태 직설법이 파이노라는 동사예요. 파이노. 밝게 하다, 비추다, 나타나다 라는 동사죠. 자, 밝게 하다, 비추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간태냐면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직접 밝게 비췄다라는 거죠. 자, 에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을 때, 네, 수동태, 중간태 어미 변화가 같죠. 3인칭 단수 변화예요. 오마이 에타이, 오메타이스, 온타이라는 어미 변화에서 에타이 3인칭 단수거든요. 현재 수동태인지 중간태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직설법이고요. 지금 이 동사는 그 자신이 스스로 밝게 빛나서 결국은 나타나서 보인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러한 예문이 중간태라는 것입니다. 수동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를 위해서 밝게 했다라는 거예요. 밝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된 거죠. 즉 나타나게 된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간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성경 말씀 살펴보면서 함께 중간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 정도 개념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제기적 용법, 동사의 동작이 주어에게 직접적으로 되는 것들, 또는 강조의 용법,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직접 한다, 이러한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자,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직접 능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풀어준다, 내가 푼다, 풀고 있다. 누구를? 뭐를? 홍길동 몸에 묶인 밧줄을 내가 풀어준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풀어준다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요. 그렇죠. 홍길동은 몸에 묶인 밧줄이 풀린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밧줄이 풀리는 거죠. 중간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직접 밧줄을 그렇죠. 푼다? 그럴 때는 중간태 개념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동태는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풀리는 거죠. 홍길동은 가만히 있었는데 나에 의해서 홍길동 몸에 묶인 밧줄이 풀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수동태는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라는 전치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영어에서 수동태에서도 by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수동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휘포가 사용이 됩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주의할 점이 전치사는 그래요. 좋아하는 격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휘포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할 때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어떠한 형태로 나와야 한다고요? 속격의 모양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격의 모양으로 나와라. 아, 그렇다면 수동태일 경우에는 무조건 전치사 휘포가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수동태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두셔야 되는 게, 휘포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단순하게 역격만 사용을 해서 어떤 수단을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린가요? 예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큐리오스 합니다. 큐리오스, 주인이 리에 푼다, 풀고 있다. 누구를? 둘러온 종을. 주인이 종을 푼다, 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능동태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풀림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둘로스죠. 종이 지금 풀림을 당하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둘로스, 종이 주어로 나와야겠죠. 둘로스, 종이. 자, 리에타이. 자, 3인칭 단수, 현재 수동태 직설법이죠. 자, 리에타이. 풀린다. 풀림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휘포. 누구누구에 의해서? 저 휘포. 자, 퀴리. 네, 퀴리오스가 어떠한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요? 휘포와 함께 나올 때는 네, 속격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퀴리우. 주인에 의해서 풀린다. 종이 주인에 의해서 풀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동태예요. 그런데 역경만 사용을 해서 수단을 표시한다. 이 내용은 무슨 소린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경만 사용을 하는 경우 둘로스, 종이, 리에타이, 풀린다. 자, 윗 문장하고는 같아요. 여기까지 같죠? 리에타이, 풀려요. 풀림을 당하고 있어요. 아하, 로고. 자, 로고스, 말씀이라는 로고스, 예, 네, 역격이에요. 로고, 역격. 이렇게 나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해서 풀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동태는요,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네,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라는 전치사 휘포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휘포가 나오지 않더라도 역경만을 사용을 해서 어떤 수단을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동태, 휘포, 역격 기억을 해 두시고요. 중간태인지 또는 수동태인지 이러한 여부는 역시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디포넌트 동사 그리고 디포넌트 동사는 이태 동사라고도 해요. 디포넌트 동사 그리고 합성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포넌트 동사라는 것은 이태 동사라는 것은 다를, 태라는 것은 형태,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린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뭐죠? 네, 오예요, 오. 1인칭 단수. 이것을 우리가 기본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 리오, 블랙포, 네, 디다스코 이런 식으로 오로 끝나는 것. 그런데 이 능동태가 기본형이 오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마이로 오는 것. 금방 오마이라는 어미 변화는 중간태, 수동태 어미 변화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마이로 끝나고서 네, 능동의 뜻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네, 오메가, 오로 끝나는 거, 그리고 오마이로 끝나는 거. 아하, 현재 능동태 직설법 기본형에 이러한 것들도 있구나. 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마이로도 끝날 수가 있구나. 중간태, 수동태, 어미 변화 모양이지만 능동의 의미로
이렇게 오마이가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르코마이라는 동사예요.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로 끝났죠. 예, 오마이로 끝났어요. 자, 에르크까지 보면 되겠죠? 오마이. 그런데 이 친구 뜻이 뭔가요? 네, 오다 가다 라는 뜻이에요. 오다 가다. 내가 가다. 내가 오다. 이거는 내가 직접 행동하는 거죠. 네. 이러한 동사를 무슨 동사? 디퍼런트 동사다, 이태 동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어 사전이나 낱말 모음 같은 것을 보시면 이 에르코마이라는 동사 뒤에는 디포라고 표시를 해줘요. 네, 디퍼런트 동사 디포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자, 에르코마이라는 동사 개인적으로 참 재밌어요. 오다라는 뜻도 있고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말이 있죠. 오가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며. 네,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자, 오가다. 오며 가며. 이 뜻을,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동사가 바로 에르코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합성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합성동사. 합성동사라는 것은 네, 어떤 책에는 또 복합동사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합동사, 합성동사 네, 다 같은 개념입니다. 뭐가 복합되었다라는 건가요? 뭐가 합쳤다라는 건가요? 전치사와 동사가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아하, 전치사와 동사가 합하여져서 합성동사, 복합동사가 되었구나.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예를 들어서 디아라는 전치사 있었죠?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를 통하여 라는 뜻이었어요. 이 디아라는 전치사와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합하여져서 디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됐어요. 통하여 오다 가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통하여 지나서 가다. 즉, 내가 통과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다면 전치사와 동사가 합하여질 때는 그 전치사와 동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그대로 네,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는 네, 통하여 지나가다라고 해서 그 원뜻 그대로 되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새로운 의미의 동사로 네, 탄생이 되기도 합니다. 100%다 이렇게 원뜻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예, 아니에요. 예,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동사도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왜 에르코마이가 됐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시죠? 헬라어는요, 모음하고 부딪히는 거를 네,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렇다면 이 뒤에 네, 이오타도 엡실론하고 같이 모음인데 얘도 왜 생략이 안 되고 이렇게 있나요? 네, 그것까지는 예, 이것까지 다 빼버리면은 또 예, 완전히 또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예,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모음 함께 연결되는 거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략이 되거나 축약이 되거나 또는 추가가 돼요. 자, 우리가 추가가 된 경우를 했었습니다. 동사에서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오 동사 변화를 했었죠. 그때 OASA, 오메네 때 우씬, 3인칭 단수, 우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가로 열고 닫고 뉘를 했었어요. 그죠? 이 뉘가 첨가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죠? 네, 뒤따라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 우씨라고 끝나질 않고 자음이 첨가가 된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 경우에는 문장 맨 마지막에 이 우씨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 그때는 문장 맨 마지막일 때는 네, 자음 뉘가 첨가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음이 만나면 불편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든지 축약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 자음을 하나 추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함을 해소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에이스,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죠. 자,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만나면 에이세르코마이, 에이세르코마이라는 합성 동사가 됩니다. 뜻은요, 내가 안으로 들어오다 또는 내가 안으로 들어가다. 왜?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오다, 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안으로 들어오다 또는 내가 안으로 들어가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네, 단어입니다. 에크, 밖으로죠. out of, 밖으로였어요. 에크라는 전치사와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만나서 네, 엑세르코마이가 됐습니다. 이거는 왜 카파였다가 크시로 변했습니까? 이건 발음상 또 편의상 이렇게 돼요. 자, 엑셀코마이가 됐어요. 자, 밖으로잖아요. 내가 밖으로 나가다 또는 내가 밖으로 나오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합성동사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네, 많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성동사, 복합동사에 따라서 미래 시제라든지 또 예, 과거 동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동사, 복합동사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잘 개념을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디퍼런트 동사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